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하나둘 끊기고 말없이 멀어지는 이들이 생겼을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졌을 때 그 불안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관계는 크게 틀어지는 사건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은 불편함, 사소한 피로감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자주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많아서 사람을 잃는 일이 가장 안타까운 인연의 끝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망치는 순간 생각 없이 쏟아낸 말 한 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말을 줄일수록 인연이 깊어진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54세 조은숙 씨의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조 씨는 자타공인 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만나도 10분 안에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고 상대의 말은 중간에 끊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해서 좋은 거야. 숨기지 않으니까 다들 편해하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은 듯 했지만 진심으로 가까운 관계는 언제부턴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조차도 말을 줄여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조 씨는 친구 생일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연락은 끊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웠던 조 씨는 공통의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네가 말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힘들었다더라. 그 말에 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들어야 할 이유 없이 그 말들에 천천히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진리처럼 전해지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생활에서 말이 많아 인연을 잃었던 또 다른 사연을 통해 말을 줄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많아서 결국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1세 강정호 씨는 지역 모임에서 1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박혜성 씨와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행도 함께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속 깊은 얘기도 나누던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 중 강 씨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혜성이는 뭐든 겉으론 웃고 속으론 참는 성격이라 한 번 터지면 큰일 날 사람이지. 다들 알잖아. 그 성질.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그날 이후 박혜성 씨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강정호 씨는 결국 문자로 사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의외로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강정호 씨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말을 건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의 속내도 내 입으로 해석하고 떠들 일이 아니었는데 그는 그날을 떠올리며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대가 편해서, 가까워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처럼 대신한 적 있으신가요?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내 말로 정의하고 해석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내가 분위기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말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느끼고 기다리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경계를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사정, 생각은 그 사람만의 것이기에 말로 넘겨짚고 나서면 관계는 조용히 무너져 버립니다. 고사성어 중에 과언불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지나치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말이 부족한 듯해도 그 말 사이의 여백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머무르게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신다면 그 느낌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줄이는 것, 그건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연을 더 깊게 지키는 가장 힘 있는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며 왜 말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지에 대해 하나의 사례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 이유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한 사람의 사례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58세 김윤아 씨는 소위 말해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처음 만난 사람에겐 조금 차갑다, 속을 모르겠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없지만 듣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선 이상하게 나도 조심스러워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김윤아 씨는 동네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그는 절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속상한 얼굴로 들어오면 굳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건을 내주고 필요하면 짧게 괜찮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 가면 괜히 편안해진다 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말 없는 그 주인 때문에 내 속 이야기를 다 하고 오게 된다 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가볍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웃거나 허세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며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지요. 둘째,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신뢰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늘 감정을 동반하고 감정은 흔들릴수록 일관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무게를 조절할 줄 압니다. 말 한마디에 책임을 느끼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입을 닫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는 길이라고 하지요. 말을 아낀다는 건 침묵 속에 정성을 담는 일입니다. 그 침묵이 쌓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말은 적지만 그 한마디가 깊이 남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바로 말보다 존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말은 잘하는데
왠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사이에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존중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5세 박명애 씨는 오랫동안 아파트 부녀회 회장을 맡아오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온 분입니다. 성격이 유하고 늘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지만 그녀는 회장으로서 남들보다 더욱 조심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만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항상 삼킨다. 박 씨는 어느 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끼리 감정이 격해졌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박 씨는 단 한마디도 감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서로 입장을 다 이해하긴 어렵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됐고 며칠 후 문제는 양측의 합의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박 씨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늘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가장 큰 기술은 침묵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이 어색하고 말을 해야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건 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말이 과해져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불필요한 조언이나 위로, 심지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은 참고 삼켜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 그러나 침묵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의 가치를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명애 씨는 그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이웃이든 낯선 입주민이든 누구에게도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고 항상 말에 여백을 남기는 여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걸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오래 머물게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말을 줄이는 지혜가 결국 내 삶을 어떻게 평온하게 만드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적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평온하고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는지를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63세 윤상기 씨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은퇴한 후 지금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윤 씨의 의견을 묻고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의 조용한 중재에 의지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늘 말을 아끼세요?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그때 윤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 안이 시끄러워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흔들리지.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진 마음속에서 묵혀두는 거야. 이 짧은 말 속에는 그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넷째,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말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상대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내 뜻과는 다르게 전달되어 괜한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수록 자기 자신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질수록 자존감은 외부의 반응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되지요. 윤상기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요동칠 때일수록 더 조용히 있어. 그래야 나중에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또렷이 알 수 있거든. 불교에서도 정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필요한 말만 하며 침묵으로도 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이 조심이고 혼자 있을 땐 침묵이 회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시 오늘 했던 말 중에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잠시 조용히 앉아 말을 줄이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내면을 만드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마지막으로 말을 줄이는 다섯 번째 이유이자 말이 적은 사람이 오래도록 존중받는 이유에 대해 마무리하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줄이는 다섯 번째 이유이자 그 말 없는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68세 이호철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 늘 특별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에도 무엇 하나 간섭하거나 불쑥 조언을 하려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대신 싸워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 내가 하는 말이 걔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지요. 그의 말수는 적었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찾아와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계를 허물고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존중은 말이 아닌 여백에서 생긴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말을 덜 할수록 상대는 더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관계로 발전해 갑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 문을 지나야만 말하라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그 말이 친절한가?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 기준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당장 말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관계는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무엇을 더 말할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눈 다섯 가지 지혜. 첫째, 타인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말을 줄이세요. 둘째,
신뢰는 말의 양이 아닌 무게에서 옵니다. 셋째, 관계는 침묵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넷째, 말을 줄이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말의 여백에서 존중이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을 줄인다는 건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말의 깊이를 키워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을 줄이며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마음 깊은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는 큰 힘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